보일러 부속장치. 보일러는 3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3대 구성 요소. 그러니까 3대 구성 요소는 예를 들면 곤충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면은 어떤 사람은 대답이 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곤충을 세 조각으로 쪼개면은 죽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잖아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 가슴에가 다 뭐가 달려있죠? 다리가 이미 뻗어 나와 있죠. 그렇죠? 배에가 다리가 나 있어요. 곤충이 가슴에가. 그러니까 가슴을 자르면 다리가 붙어있는 채로 자르죠. 그리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할 수가 있죠. 물론 세 개로 자르면 죽습니다. 보일러를 세 개로 자르면 뭐냐면은 본체라고. 본체의 특징은 뭐예요? 뭐가 담아졌다? 물 담아진 거죠. 이 본체 모양이 도람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드럼통 같은 거 원통형 파이프 들어있으면 뭐예요? 수관형 이렇게 해서 보일러 종류 및 특징 가운데에서 구분을 했던 거죠. 이제 두 번째죠. 뭐냐? 연소장치예요. 연소장치는 아직 설명을 안 한 부분인데, 이거 이제 주로 뭘까요? 버너라고 볼 수가 있죠. 버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 때는 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버너다. 현재 가면 버너라고 그러죠. 버너도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하다. 가스를 연소하는 버너가 있고, 기름을 연소하는 버너가 있는데, 기름도 경유나 이런 경유용 버너가 있고, 중유를 또 연소하는 무화형 버너가 또 다르게 있어요. 연소장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본체 연소장치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커다란 기계에 이처럼 물 담아진 물통 하나, 불 때는 버너 하나, 그럼 나머지는 99%라고 볼 수가 있죠. 이 99%에 해당되는 장치가 다 뭐예요? 부속장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속장치는 용도에 따라서 물 넣는 급수, 그 다음에 뭐예요? 증기가 나오면은 보내주는 송기, 더러운 걸 밑바닥에서 빼주는 것이다? 분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터지는 걸 방지해주는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안전. 그 다음에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나 온도, 수면 높이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뭐예요? 지시, 계측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돌도로 날아가는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열을 다시 한번 빨아들여서 효율을 높이는 뭐가 있어요? 쾌열, 회수.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짜투리 장치예요. 짜투리 장치.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에 뭐 청소를 해주는 거죠. 이제 기타 장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공기를 집어넣는 통풍 집진 장치. 이거 별도의 단원이 있기 때문에 통풍 집진. 연수장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연소, 통풍, 집진 이렇게 묶어져 있지만, 통풍, 집진도 사실 부속장치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기타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치들은 전부 다 물이 흐르고 증기가 흐르고 기름이나 가스가 흐르고 아무튼 각종 공기가 흘러가고 각종 유체들이 흘러가죠. 보일러 본체를 기준으로 해서 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농축수 빼고, 증기 나가고, 연료 들어오고, 공기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가요? 배기가스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전반적인 흐름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일러에 연결된 4대 유체, 그럼 뭐냐면 물, 스팀, 증기, 공기, 연료. 연료는 기름이 될 수도 있고 가스도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기름 같으면은 기름, 공기, 물, 증기. 뭐 어디 그 영화에 나오는 4대 원소. 자, 그러면은 부속장치 이렇게 많다. 문제 한번 보죠. 1번 3대 구성 요소 중에 부속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 부속장치, 통풍장치, 급수장치, 요열장치, 연수장치인데, 요열장치는 별칭이라고 했죠. 무엇의 별칭이야?
폐열 회수, 버리는 열을 회수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 잉여의 열, 남는 열, 대가스가 품고 있는 나머지 열, 남을 여자예요. 그 열을 마저 회수해주는 장치다. 열장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효율, 열효율, 증대장치 이렇게도 부른다. 그랬죠? 종류로는 화재, 절공 네 가지가 있어요. 화재, 절공 뭐예요? 발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순서적으로 그렇게 외워야 돼요. 화재, 절공. 따라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연소장치는 부속장치가 아니에요. 무엇을 속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 2, 3.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3대 요소. 그렇게 말해요. 3대 요소. 하나, 둘, 셋. 이 3대 요소 중에 부속장치에 속한 것들이 제일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소장치는 별도의 뭐예요? 3대 요소예요. 부속장치가 아니에요. 분류할 때. 알겠죠? 붙어있으면 장치면 다 장치.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 4개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수장치. 부속장치 단원이니까 급수장치 한번 보죠. 급수 탱크 등 그랬어요. 급수장치는 물 담아놓는 탱크부터 해서 안쪽으로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급수 내관까지 전체를 급수장치라고 해요. 그렇죠. 급수장치 그러면 펌프 하나만 뜻하는 게 아니고 급수 탱크부터요. 어디까지? 마지막은 뭐예요? 장치가? 급수 내관이에요.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 급수 내관이에요. 급수 내관은 어디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본체 속에, 물 속에 심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본체 내부에 펌프 확 밀어넣으면 본체에서 막 폭포수 쏟아지죠. 오직 그저 보면 목욕탕 가면은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머리만 폭포수처럼 막 위에 쏟아지는 그런 식으로 물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버너에서 부를 때가 한쪽에서 엄청 뜨거운데 그렇게 물이 쏟아지는 찬물이 쏟아지는 것이 있으면 봉체가 거기만 식어버려요. 한쪽은 열받고 한쪽은 차갑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유동팽창이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약한 데가 취약한 데가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얼음, 뜨거운 물 이렇게 담겨있는 유리컵에다 얼음을 갑자기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유리컵이 막 뜨겁게 열받았어요. 우크우크 막 열받았어요. 근데 식힌다고 갑자기 찬 얼음 막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착착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급수관이 어때요? 파이프가 아예 쏙 들어가가지고 물속으로 심어져 있다고. 그리고 파이프 끝은 막아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공급돼요? 그 물속에 심어진 파이프에다 꽃밭에 물 주는 물조리개처럼 구멍을 뻥뻥뻥뻥 작은 구멍을 뚫어 넣는다고 그랬죠? 그게 급수내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물이 공급될 때 골고루 넓은 면에 있어 살살살살 물속에서 이렇게 흙 뿌려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게 급수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급수장치고요.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뭐예요? 펌프죠.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중앙에 있는 가장 핵심 장치가 그 펌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보일러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개폐, 열고 닫고 해주는 급수 밸브라든지 역류를 방지해주는데 보일러 본체가 속이 너무나 증기압력이 빵빵하니까 잘못하면 펌프가 힘이 약하면 오히려 증기압력 때문에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펌프 쪽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 밸브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 등등이 있다. 이게 전부 다 급수장치고 급수장치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물 공급이죠. 네. 그렇죠. 보일러가 물 공급이에요. 그래서 급수장치는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킵니다. 1번, 이 큰 틀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항상 과학 부족이 없이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 상용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너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유지시켜야 된다. 즉, 수명계로 높이로 하면 수명계의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본체 속의 높이라면 본체, 즉 동체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물 높이에요. 본체 속으로 보면.
약 한 66%에서 4분의 75% 정도 이 정도의 블록기로 들어있는 게 좋다. 한 70% 정도 보통 들어있는 게 좋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뭐요? 예? 불순물이 없어야 돼. 불순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순물 종류가 없어야 돼. 불순물 종류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 불순물이 있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첫째로는 많이 있으면 무엇이에요? 부식이 많이 일어나. 두 번째로는 불순물이 많으면 성분에 따라서 무엇이 원인이 돼요? 스케일의 원인. 이게 물때의 원인이죠. 보일러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고 과일 사고를 유발하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고를 일으켜요. 그렇죠. 포밍, 크라이밍 이런 것 등등을 일으킵니다. 습진기 발생의 원인이 돼요. 한마디로 보일러 팍팍 원인이 되고. 두 번째, 물때가 껴서 열구를 방해해서 과일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돼요. 세 번째, 포밍, 크라이밍이 생김으로 인해서 습진기가 발생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이 없어야 돼. 이 불순물이 없애는 것 보고 무슨 작업이라고 그래? 급수처리라고 한다. 별도로. 그래서 각각 불순물마다 종류마다 급수처리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문제가 60문제에서 평균적으로 물 연관된 문제나 평균 3문제는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순물의 성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요, 뭐 이런 것 등등이 연관된 문제, 물에 연관된 문제가 3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현장에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때요? 관리하는 게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물 관리, 그 다음에 부식 안 되게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리고 공기하고 연료하고 비율 잘 조절해서 연수 잘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이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2번 문제. 급스탱크 설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1번 급스탱크를 지하에 설치할 때는 지하수나 하수, 오수, 침출수 뭐 스며 나오는 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오염이 안 돼야 되죠. 당연히 지하에다 급스탱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다음은 급스탱크 크기는 용도에 따라 한두 시간 정도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로 돼야 된다. 세 번째, 급수탱크는 얼지 않도록 보온이나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 네 번째, 탈비기가 없는 시스템의 경우는 급수의 공기 용입 우려로 인해 가열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탈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급수 처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급수 중에 불순물이 뭐가 있냐면은 불순물이 1번은 용존 고용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용해 고용물이라고 해요. 용존 고용물, 용해 고용물, 이게 뭐냐? 녹는 거,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태. 근데 원래 거쳐여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소금이 들어있잖아요. 물에 소금기가 간간해. 소금 물에 녹아야 안 나와요. 녹죠. 근데 소금기가 본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장애를 일으켜요. 바로 그 소금기를 뭐냐면 한자로 소금염 그러는데요. 거기 전부 다 뭐예요? 염류입니다. 이 염류 때문에 대부분 어떤 원인이 되냐면은 대부분 스케일의 원인이 돼요. 이 물때가 돼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이게 아셨죠?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아예 끓여서 증기만 받아서 그 증기를 식혀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안 그러면 소금기가 걸러지들 않아요. 제거 방법은 어떻게 된다? 끓여. 그걸 보고 뭐라? 증류법이다. 증류법. 증류를 시켜. 증기 나와. 스팀을 시켜. 그 스팀을 받아서 그걸 물로 식혀서 그걸 공부해. 그게 진짜 깨끗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워요. 다시 한번 끓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염류만 흡착이 되도록 해주는. 여러분 이제 정수기도 보면은 이온교환 필터가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온 교환 필터가 들어요. 이온 교환법.
알겠죠? 네, 이온 교환법이라고 해서 이온 필터가 들어있어요. 특정한 염류 섞음만 흡착이 되도록. 주로 이제 대부분의 스케일되는 염류 성분 중에서 어떤 걸 뭐냐면 어떤 원인이 그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 원인이 되냐? 칼슘 성분. 알겠죠? CA 성분. CA가 이제 칼슘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MG 성분. 마그네슘. 이런 성분이 많이 녹아있으면 이게 스케일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화학에서 일반 기초에서 배웠다시피 1분단 1.1수인악할 2분단 2배막갈이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겠죠. 이 쪽에 있는 것들이 주로 수용성이 떨어져요. 물속에. 그런데 이게 뜨거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표면에가 눌러붙어요. 철판 표면에. 그래서 스케일 원인입니다. 두 번째, 용종 고용물이 아니라 녹지 아예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현탁질 고용물이라고 해요. 현탁질 고용물은 어쩐다고요? 녹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녹지 않으면은 대표적인 예가 흙 같은 거예요. 흙. 이해됐죠? 흙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흙이 녹는다 그러면 안 돼. 그냥 물에 풀어지는 것이지 녹는 거 아니야. 녹는 것이 아닌 경우는 이게 물에 들어있으면은 물빛이 탁하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탁하게 돼. 그래서 이 탁자가 흐릴 탁자고요. 현이 나타내는 때 물빛이 흐리게 나타나요. 물빛이 흐리다는 것은 뭔가 안 녹는 것이 꺼직지근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물에 녹아버리면요 깨끗한 거, 뭐 예를 들면 설탕을 녹였어. 물에다 설탕을 녹였어요. 그럼 물 색깔이 어떻게 돼요? 투명하죠. 그대로죠. 어떤 사람은 노란 설탕 넣으면 물이 노랗게 되고 흰 설탕 넣으면 희게 된다고 그러는데 노란 설탕을 녹여도 어때요? 노래요? 아니 노래요? 투명해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소금은 뭔 색깔이에요? 소금. 무색? 하얀색이죠. 백색이죠. 그쵸? 백색이잖아요. 그럼 물 냈다 넣으면 물이 백색 돼요? 아니. 원래 죽염 색깔이죠. 죽염 색깔이 있었죠. 죽염 물에다 한 스푼 녹이면, 티스푼을 녹이면 어때요? 죽여버려요? 물 색깔 그대로 투명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 근데 안 녹는 것이면 여기 현탁질 모형물. 그러면 이 현탁질 모형물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속에 들어가면은 슬러지의 원인이 돼요. 슬러지. 밑바닥에 물때처럼 딱딱하게 붙는 것은 아닌데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슬러지 상태가. 하수가 오래된데 이렇게 빈약을 끼고 이렇게 훑으면은 어려우면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대강에 가면은 녹조 앞에 파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밑바닥을 열어보고 장갑을 훑어보면은 그게 나와. 잘 훑어야 돼. 잘못하면 배지렁이, 실지렁이도 나오니까 안 나오게 훑어.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슬러지라고 해요. 이걸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지 마세요. 식사하는 지장에서. 이런 걸 슬러지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고요. 또는 무엇도 된다? 포밍이나 프라이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현탁질 고용물이 많으면은 부식이 촉진되기도 해요. 알겠죠? 네, 부식이 촉진돼.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가스분이에요. 가스분이라는 것이 가스똥이다란 말이에요. 아니, 분자가 똥이 성분이란 말이에요. 가스 성분은요, 일부는 물에 녹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산소가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아요. 많이는 안 녹아. 조금 녹아. 알았지요? 만약에 물속에 산소가 없으면 4대강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다 죽는 거죠. 물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가급에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입하잖아요. 물속에 산소가 녹아있어요. 물속에 탄산가스는 녹을까요? 녹아요. 왜? 녹으니까 설탕 조금 타가지고 그냥 팔면은 사이다. 식용색소 노란 거, 황색 사오 섞으면 한파. 시커먼 거 좀 조금 여기 넣으면 뭐예요? 콜라.
조금 다른 향에 뭐 조금 넣었어. 그러면 펩시 이러잖아요. 물에 탄산가스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그게 녹인 게 뭐예요? 탄산음료죠. 탄산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속에도 가스 성분이 일정량은 어쩐다? 녹는다. 작지만 이 가스 성분이 뭘 일으키냐면 점식, 네? 중식, 유발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현탁질 고형물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없앨 수가 있느냐? 첫째, 여과 필터로 걸러요. 자기 잠 필터로 걸러. 그럼 필터로 걸르면은 필터가 이렇게 달라붙으니 여과기로 걸른다는 건데 망으로 걸른 거예요. 근데 이게 장시간 쓰면 어찌까? 막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응지법이 있어요. 응지법은 뭐냐면은 물속에 막 이렇게 똥에 있는 것을 백반이나 명반 이런 것을 가루를 뿌리면은요 거기가 달라붙어 덩어리로 크게 응지. 그래가지고 밑바닥으로 깔아줘요. 그럼 물이 깨끗해져. 그러면 위에 있으면 걸러서 써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응집이라고 해요. 엉겨붙는다, 엉겨붙는다 하면 엉겨붙어. 알겠죠? 에? 어쩐다고? 엉겨붙는 거예요. 그 엉겨붙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백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백반. 백반을 들어보셨죠? 영상들 잘 몰라 백반을. 이게 뭐냐면 봉숭아 물들이는 거 알아요? 손톱이 딱? 그것도 몰라. 요즘엔 본방구에 팔아. 매니큐어 바르듯이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은 물들어 요즘에는. 아니 세상에 그래가지고 참 이게 안 좋아졌어요. 과학적으로 이해를 못했죠. 풍부한 생활의 경험이 아니야. 문방구 경험은 많은데 생활의 경험이 없어. 옛날에 다 봉숭아 이렇게 꽃잎 따고 이파리도 같이 넣고 찧어서 백반에 약간 가루를 섞어서 여기 손가락에 여기다 얹어요. 그래가지고 봉숭아잎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실로 이렇게 물 들이잖아요. 하나 놔두면 그쵸? 네. 봉숭아잎 필 때 언제 피어요? 봉숭아? 봄에 피어버려요? 지금 피어. 여름철에 피죠. 여름철에 봉숭아꽃 지금 피어요. 초여름 때 이파리가 돋아서 이렇게 피는데요. 그 물들이던 것이 첫눈이 올 때까지 안 지워지면은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 안 가. 한두 달 지나면 없어져요. 대부분 다. 자연 상태에서 물들이는 것은 별소를 다 해도 안 돼. 요즘에는 매니큐어로 싹 지워지만 하고 살짝 이렇게 붓으로 발라놓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 물들였던 사람들 다 지워졌어요. 첫눈이 올 때까지 오기 전에. 이 점식 부식 유발하는데 이런 것을 없애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첫째 탈기법. 이 기체 성분만 뺏을 탈. 에? 뺏는다 말이에요. 알겠죠? 네. 네. 뺏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기폭법이라고 있어요. 기폭법. 네? 물속에서 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속에서 어쩐다고? 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속에 있던 것들부터 기체 성분이 잘 어때요?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기법에 대해서 기체 성분만 없애는 거예요. 진공탈기, 가열탈기가 있는데요. 자, 이 탈기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요 기계가 탈기기라고 해요. 탈기기. 탈기기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기체 성분을 뺏어주는, 없애주는 기계다라고 하는 건데, 이 탈기기가 진공탈기가 있고 가열탈기가 있어요. 이 정도 자세히 가면은 사회기사법입니다. 자, 봅시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해요. 가스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탄산음료다. 음료 속이 CO2, 탄산가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상상을 해요. 알았죠? 이걸 상상을 하는 거야. 탄산가스 음료 속에 탄산가스가 녹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탄산가스를 뽕 뺄 수가 있을까? 방법은 두 가지야. 뚜껑 따든지. 뚜껑 딴다는 말이 뭔 말이야? 압력을 빼주는 거야. 압력을 위에 누르고 있는 압력을 빼면은요 속에 기체가 싹 올라가고 김 다 빠진다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해버려. 콜라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다 넣어놔야지 안 빠지지. 따뜻하게 해버리면 다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물에 기체가 잘 녹지를 않아요. 녹지를 않아.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면 양식장에서 어때요? 물속에 산소가 용존산소가 녹아있는 것이 어때요? 없어져요. 싹 떠버려요. 물속에 남아있잖아. 물이 뜨거워지면 산소가 녹아들지 않아요. 녹았던 것도 싹 빠져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사실 물고기가 익어서 죽는 게 아니야. 양식장이라고. 산소량이 어때요? 산소량이 부족하니까 숨을 못 쉬다고 떠가지고 죽는 거죠. 이번에 폭염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몇백만 마리 막, 이거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양식장 물고기 중에 몇천만 마리,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죽었을 수도 있어. 양식장 하나에 몇십만 마리씩 죽어버리잖아요. 막. 그죠? 쬐까는 7억까지 다 죽죠. 잘 이해가 안 돼. 그거 먹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죽어가지고 저기 살짝 맛이 간 것은 젓갈로 또 담을 수도 없어요. 큰 것들이라도 젓갈을 담는 선전도 아니고 회로도 먹을 수도 없고 참 곤란스럽잖아요.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사료로 하자니 그걸 먹는 돼지들은 성질내잖아요. 왜 썩은 것 중에 돼지가 먹나요?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판이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려졌는데 활기기가 없는 시스템일 때는 급수에서 공기가 용입, 공기 성분이 용입, 녹아서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중간에 가열 장치를 설치를 별도로 해줘서 공기가 녹아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준다. 그런 소리예요. 알겠죠? 자, 처음 설명할 때 다른 데 쳐다보고 핸드폰 쳐다보지 말고 집중해서 같이 진도 따라가세요. 제발. 문제 3번. 보일러 급수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수방지와 급수내각 원심 펌프 인젝터인데 인젝터는 비상용 급수장치에 해당되고요. 비수방지와는 송기장치에 해당돼요. 송기장치의 첫 부분이 비수방지관이에요. 송기장치의 첫 부분. 아시겠죠? 비수방지관. 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 그것은 송기장치에서 문제 풀 때 또 나오는데 비수방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 들어가고요. 급수내관 들어가죠. 물론. 펌프 종류가 원심식이고 왕복식 돌려서 뿜어주는 게 있고 왔다 갔다 직각폭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피스톤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왕복식으로 뿜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급수내관. 그 다음에 펌프가 고장났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급수장치가 인젝터였어요. 인젝터. 그러니까 인젝터, 펌프, 급수내관은 세 가지는 급수장치에 포함되죠. 그러면은 비수방지관이 아니죠. 비수방지관은 송기장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